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안에 산 하나 담을 능력과 복을 가졌지요. 안녕하십니까, 손작가입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 포인트 하나이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 바로 앞 영상에서 보셨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무슨 행복 포인트가 될까요?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이 작품 내용은 청풍아산입니다. 청풍은 맑은 바람이고 아산은 아름다운 산, 바른 산, 우아한 산 등으로 풀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청풍아산은 맑은 바람 부는 아름다운 산쯤으로 해석하면 무난하겠죠. 이런 산이라면 한국의 산하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즘에 누구나 좋아할 산이 아닐까 싶네요. 청풍아산, 글자 네자의 뜻이 담백하듯 이 작품은 작품 구성도 간결합니다. 감상하시는 분 대부분이 이 정도면 나도 쉽게 하겠는걸 할 수 있는 작품이죠. 어지간히 붓을 다룰 줄 아는 분이라면 이 분위기 쉽게 자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를 하고 나면 반드시 금방 자기식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감상에 앞서 잠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예 작품을 감상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작품처럼 정형화가 아니라 개성이 조금 강한 작품은 어떤 서체로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서면 해서, 예서면 예서와 같은 틀 안에서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야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할 때라면 몰라도 프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무슨 서체로 썼는가를 찾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이 작품을 창작할 때 아무 서체도 의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운필도 구성도 자유롭게 오직 어울림만을 추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서체라는 울타리를 치고 감상하면 그야말로 이 작품만이 가지는 특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움도 운필의 기본이거든요. 창작이 곧 자유를 향해 내면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고, 그래서 작품을 구상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자유니까요. 이런 점에서 학습과 감상은 좀 달라야 해요. 제가 개인전을 하는 중인데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작품이 한 점도 안 보입니다. 반듯하게 쓴 정자체 작품이 안 보인다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조금 이따 다시 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전시 작품 모두에 다 해서가 녹아들어 있다고 차근차근 설명했죠. 창작과 학습의 차이도 대강 설명했습니다. 참다운 감상이란 작품을 그 작품답게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이 작품에서 드러내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등 창작자의 의도를 찾아내려는 감상이라면 부지불식간에 작품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고 학습하는 분이라면 공부가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지 알면 금방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상 정서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어요. 대개 전시가 프로의 전시인데도 내 창작 세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서체를 공부했다든가 아니면 나 이런 서체를 쓸 줄 안다든가 하는 식의 마치 보고하듯이 하는 개인전이 일반적이거든요. 저는 이런 전시를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로서 이 작품의 특징을 설명해 볼게요. 간결함 속에 드러나는 다양성입니다. 간결함 속의 다양성, 이것은 글자 숫자가 적은 작품이 갖춰야 할 꼭 필요한 조건인데요. 간단하기 때문에 획이나 구성을 통해서 서예가 왜 예술인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 서사를 갖추어서 드러내야 합니다. 이 작품은 각기 다른 구성의 네 글자가 한데 어울렸습니다. 번짐과 갈필, 굵은 획과 가는 획을 적절히 분배했어요. 단아하고 조밀하거나 거칠고 활달한 획과 글자로 시각화에 신경을 썼고요. 저는 늘 서예 작품에서 회화적 조형을 추구합니다. 이 서예 작품에서 동양예술의 특징인 여백미가 잘 드러났나요? 자, 여기서 한 글자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자를 보시죠. 이 맑을 청자는 전체가 번져 있고 글자의 내부 공간이 매우 긴밀하죠. 촉촉히 젖은 숲속 분위기로 다음에 올 바람풍자를 잘 보조하나요? 반면 아래의 바람풍자는 좀 사뿐하죠? 시원한 바람이 휘돌아 나가는 느낌 아닌가요? 전체 획들이 무겁지 않아서 바람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공간에 떠 있는 느낌에서 거침없는 바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고상할 아자는 그야말로 아담하죠. 바르다는 뜻을 가진 아자답게 바릅니다. 산은 장대하고 우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자의 영향으로 우리는 산의 아름다움까지 보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산자로 가겠습니다. 산자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상형자죠. 산의 형상을 그대로 본뜬 글자입니다. 그런데 본래 상형자는 가운데 봉우리가 크잖아요. 가운데 봉우리가 우뚝하지요.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른 구성을 시도했어요. 다른 세 글자와 어울림 때문인데요. 어떤가요? 산자의 이런 구성이 이 작품에서 나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산봉우리 세 개의 다른 모습도 그렇거니와 선의 질감, 번진 부분의 변화도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으깨진 획은 느낌이 어떤가요? 붓에 먹이 많거나 누르는 힘 또는 속도로 인해 먹색이 다르게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까지 읽어내신다면 서예 감상이 매우 즐겁지 않을까요? 이 간단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런 특성들을 간추려낸다면 사물을 보는 눈과 대하는 자세 또한 달라질 것이고요. 서예의 묘미, 이 묘미는 창작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상하느냐에 따라 한 점의 작품에서도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글자가 지닌 뜻만을 밝히는 감상은 인쇄글씨를 읽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붓과 먹으로 화선지 위에 작가의 시심을 펼치는 작품다운 작품에는 글자와 문장이 가진 의미, 그 이상의 향기가 있습니다. 시각을 통해 마음을 흔드는 다양한 특징이 숨쉬죠. 오해 마세요. 제 이 작품이 그런 명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작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를 이제야 어렴풋 알 것 같기에 그런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아직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옆의 작은 글씨, 즉 낙관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을미년, 신춘, 길일, 을미생, 인제, 손인식을 썼네요. 그리고 손인식인이라고 새긴 사각형 음각과 이르제라는 제 당호를 새긴 불규칙 원형의 양각을 찍었습니다. 이 을미년은 지난 2015년인데요. 1955년 을미생인 제가 그로부터 60년 후 다시 찾아온 을미년, 그러니까 회갑을 맞은 해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벌써 6년 전 작품이네요. 인사동 한국화랑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그때 이 작품을 소장해 주신 분께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한국은 지금 폭염이 기승이죠. 청풍아산, 오늘 제가 맑은 바람 일렁이는 아름다운 산 하나 선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안에 산 하나 담을 능력과 복을 가졌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복, 이 여름에 함께 누려보실까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작품,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셨을 몫인데요. 그 부분 댓글로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흥미롭고 멋지게 소통할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가까운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 창작 이야기가 한 바퀴만 굴리면 여러분 삶의 행복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라이프 포인트의 손작가였습니다.